네. 자,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또 마지막 전략을 우리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여러 종목들 펼쳐놓고 전략 업그레이드 해보시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또 온리운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로봇데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로봇주 중에서는 로보티즈가 정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드디어 수급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로까지 확산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간 못 움직였다가 이제 가는 것에 대한 성격에 우리는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이동근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셨던 분들은 많이 더디셔서 에이 이제 뭐야 싶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다시 가니까요. 여기서 더 돌파력을 우리는 논해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대표님? 사실 아직은 조금 이제 오늘 어제 오늘 네. 이제 이틀 동안 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로봇 산업 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의 로봇주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는 역시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조금씩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로보티즈가 워낙 지금 시세를 내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이제 기운감이 있긴 한데,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탄력적이진 않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빨리 앞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대기업과의 연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보티즈도 그렇고 결국은 뭐 지금 이 LG그룹 쪽에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어제 이제 뭐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앞서서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좀 처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화면 나오신다면 사실 관건은 빨리 좀 이익을 내야죠. 네. 아직까지는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일봉상으로는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은 주봉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별로 그냥 여전히 횡보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정도의 자리면 저는 뭐 크게 뭐 무리 없는 가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만 조금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로봇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또한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구간에 와 있다라는 부분 저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봉상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 한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언급해 주신 대로 주봉상에서도 이제 꿈틀대려는 흐름, 월봉에서 보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갈말 헷갈리게 하는 구간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윤 대표님, 로보티즈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티즈에 비해서는 잠잠합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의 트렌드가 조금 최근에 바뀌어서 원래 예전에는 휴머노이드가 네. 먼저 반응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로 이런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들이 가다 보니까 좀 이제 순서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도 굉장한 이 섹터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도체만 놓고 봐도 뭐 소부장 가거나 뭐 HBM 가거나 CXL 가거나 유리기판 가거나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봇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력이 센 섹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쉽게 이렇게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시다가 이제 로봇을 잡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티즈 우리가 옛날에는 한 30만 원 선이면 조금 부담스러운 선이었었어요. 그런데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봉으로 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초에 42만 9천 원까지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주봉도 지금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약간 좀 고개를 돌리려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6월달 고점이 32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30만 원 선 잘 마무리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도 30만 원 선 지켜주면 저는 사실 이제 다른 로봇주 너무 많이 갔잖아요.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지금 자리에도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겠다. 다만 로보티즈 같은 상승을 바라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로봇이 섹터에 없으신 분들은 저는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는 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물대가 뭐 29만 원, 28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이,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시세가 들어온다면 좀 빠르게 튈 수 있는 이런 여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내에서의 순환, 그러면 지금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관점에서 두 분의 의견은 지금도 충분히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다 언급을 주셨네요. 로봇주의 그러한 앞으로의 상향 추세가 이어지겠구나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감 스퍼트 시작할 때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반도체, 로봇, 그 다음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안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용할 때 봐야 하는 건지 싶은데,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그래도 가려고 하는 쪽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한번 저희 눈길 줘보겠습니다. 바로 HPSP고, 이전부터 이동구 대표님과 함께 차트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릴까요? 가능성을 논했죠. 근데 오늘 결국엔 이렇게 갑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근데 아직 멀리 보면 여전히 배고파 보이는 차트긴 해요. 그렇죠. 과거의 예. 주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아직 뭐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결국은 지금 뭐 HPSP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어떤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사실 이제 시작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뭐 쉽게 꺾이는 모양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그 중소형주들,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주들한테도 상당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거고요. 적어도 뭐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SK하이닉스가 됐건 마이크론이 됐건 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향후 한 2, 3년 동안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러한 소부장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HPSP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선단 공정에서의 어떤 확대로 인한 그 직접적인 수혜주다. 예. 이제 고압수 언널링이라든가 뭐 이제 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뭐 플라스마 도핑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존의 어떤 장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더 세밀한 이런 쪽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미세공정의 어떤 그런 부분에 적합한 장비들의 어떤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쪽에서의 기술의 경쟁력이 충분히 이제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HPSP 뭐 주가가 좀 오늘 다시 좀 7%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어디서 사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눌림목을 주거나 조정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리를 잘 포착을 하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뭐 바뀐다기보다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매수는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서 적극적으로 노려보자 의견이신 것 같아요. 멀리 본다면
멀리 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걸까요? 윤 대표님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이제 와 반도체 가나보다 과거에 잘 나갔었던 우리 반도체주 너무 많이 눌려 있었지 매수는 가능한데 이게 어디까지 노리면서 볼 수 있는 건지 그 역할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반도체의 붐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다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반도체 전망치도 지금 상향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전망치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뭐 인텔 소식 때문에 또 반도체 오늘도 가겠구나 싶다가 사실 아침에 또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8만 돌파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얘기 나오다가 오늘 또 꼬꾸라지니까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반도체가 아주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되고 어차피 대표님이 이제 어디에서 사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우리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싶죠.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반도체는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물리면서 산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빠져야지 잡아야지 하는데 사실 정말 그런 조정이 올까? 지금 분위기로만 봤을 네. 때는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일단 HPSP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전쯤 이제 일봉상 241선에서 좀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금 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거 지금 사도 되냐 이 부분을 염려를 하실 텐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도 121선을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방금 앵커님께서 그러면 이건 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이제 저희도 모르죠. 그런데 HPSP 지금 최고가가 34,150원이라고 했을 때도 아직 저는 어깨 위치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을 할 때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내년 상반기까지 뭐 우리나라 시장도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기간에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그럴 확률은 적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은 뭐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저는 내년에 돈 번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는 계속해서 모아나가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HPSP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고 뭐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수급 유입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단 내에서 HPSP에 대한 매력도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내년까지 여러 번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사느냐는 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캔들 색깔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꼭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고요. ABL 바이오 준비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죠. 사실 그동안 조용했어요. 제약바이오단이. 근데 에이벨바이오는 그 조용할 때도 고가권에서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통통한 양봉 시연되고 있습니다. 거의 8% 가까운 퍼센테이지로 현재 108,200원짜리 나타나면서요. 결국에는 신고가 나타납니다. 워낙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었고 언제 가느냐의 수급의 중요성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도 괜찮은 것인가는 근데 사실 고민인 거죠. 사실 이제 에이벨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제약바이오나에서의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모양들이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금리 인하 이게 좀 접어들었고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작용한 측면이고 뭐 특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뭐 학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 에비바이오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바디 B라는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그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어떻게 적용을 확대하느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약물의 뇌내 농도를 높이는 기술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 갖다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노피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일상에서 이제 안전성 입증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노리고 있는 그야말로 그러한 어떤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가지고라도 충분히 주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향후에 결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금 ABL 바이오 자체를 놓고 보면은 또 이제 그랩바디에 계속된 이제 어떤 그 이제 변화 이런 부분에 가져오거든요. 또 뭐 이제 면역 항암 쪽으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ABL 바이오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도 좀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유입이 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눌림목을 주면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이 사는 동안은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고 기관이 팔 때 오히려 외국인이 또 그거를 물량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수급 주체에서 지금 주목하는가의 문제이지 계속해서 그 길은 열려져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예쁘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게다가 이제 25bp 인하 시대를 접어들어서 왜 안 움직이나 했더니 이제 오늘 또 가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새로운 길로 ABL 바이오가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런 신고가 매매 쪽으로 좀 더 웰컴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단에서 안 움직인 종목에서 기회를 더 찾으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신고가 매매에서 웰컴 안 하는 편인데 안 하는 뭐 제약바이오는 해도 된다.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지금 예. 금리 인하 최대 수혜가 제약바이오인데 이제 뭐 최대 수혜 사실 SK 하이닉스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로봇인 것 같고 해서 제약바이오는 이제 언제 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3대라고 하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네. ABL 바이오를 봤을 때 지금 사실 흐름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또 오후장 들어서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뭐 지금 5일선 조금 타면서 21선 절대 안 깨주고 지켜주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여기서 급락이 나올 일이 과연 생길까라는 관점으로 이 10만 원 선 자체를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이런 변동성 그리고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제 봤을 때 리가캠바이오가 드디어 기다리던 15만 원 아래다. 저 어제 혼자 보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조금 올라가길래 어제 샀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군요. 그래서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그래서 언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ABL 바이오 10만 원 지켜주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이쪽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리가캠 바이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의 알테오젠이 대체 왜 50만 원을 가지 않고 있느냐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수급이 너무 반도체로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50을 가려면 일단 좀 탄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반도체의 수급이 빠져야지 알테오젠을 필두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3, 4는 좋아서 좀 이런 전망치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접근하기 수월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좋다. 잠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군이 있을 뿐, 그러면 시간차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이쪽도 역시 쭉쭉 치고 갈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이유 모르고 왜 내려지 싶을 때는 기회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ABL 바이오 정리하고요. 이제 방산으로 넘어가서 저희 현대로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 쪽 좀 강하죠. 아무래도 유럽 내 이슈가 있고 또 폴란드와 중동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현대로템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가 한국항공우주의 날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주 내에서의 선택지가 한 3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워낙 한 종목은 대장주격 성격이어서 그냥 내보내주시는 것 같고 100만 원 이상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요.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G넥소는 뭐 하지 정도로만 챙겨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현대로템이 매기를 잡은 건가요?
방산주의 움직임이 향후에는 조금 이제 완전 개별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개별화. 게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로, 현대로템 따로 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조방원의 시대가 조금은 이제 그 시대가 조금은 이제 저물고 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탄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개별 종목으로서 탄력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오늘 시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현대로템은 지금 너무 이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거예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좋아요. 지금 뭐 매출, 영업이익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주잔고가 18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향후에도 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루마니아, 뭐 또 이라크 이런 쪽에서 수주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로템의 차별화 요인. 여기다 이제 오늘 또 뉴스도 나온 것이 미국에다가 이제 그 철도 차량 그 생산 네. 공장을 또 이제 준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지화 시키는 거죠. 지금은 그 차들이 관세 이슈도 있고 이러니까. 결국 현대로템이 지금은 방산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만 원래는 이 회사는 사실은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뭐 이제 완전히 지금 회사의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본업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 방산주 내에서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신고점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입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서도 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산주하고 좀 떨어져서 다른 방산주들이 좀 주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플레이성이 좀 더 짙어질 수 있다. 그 관점에서 현대로템에 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해도 괜찮다의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것. 이 자리가 한 3번, 4번은 트라이 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돌파가 되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수급이 너무 좋긴 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현대로템에 많이 주목을 하고 심지어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자꾸 들어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앞까지 보겠다라고 우리는 읽어도 될까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 보면 분위기가 이제 방산 탑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황제주이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고 현대로템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 6만 원, 뭐 한 8만 원, 10만 원 선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 돌파할 거다 했는데 그게 채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것 같고 이렇게 20만 원을 돌파하니까 이제 증권사의 또 전망치가 상향이 돼서 3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신고가에서는 조금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조심하니까 이 수익이 극대화가 안 되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뭐 앞에서 대표님께서 갈 수 있는 이유들을 다 얘기해 주셔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최고가가 2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정 나와도 사실 이렇게 조금 센 종목들은 5일선, 11선, 21선조차 안 깨고 가는 성향이 커서 저도 뭐 기존 주도 섹터, 신규 주도 섹터,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이라고 하면 조방원인데 조방원 여전히 하나씩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방산의 탑은 사실 현대로템이다. 저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매매 성향이 이런 고가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산 사고 싶은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간 게 일단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은 좀 이런 실적 이슈 때문에 이쪽을 보기보다는 저는 오늘 하나 시스템도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도 있지만 이런 우주항공 쪽도 같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우주항공 종목들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 방산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으니 당연히 탑픽은 현대로템이지만 우리가 그 차선책으로 다시 한번 하나 시스템도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방산은 이 2가지 종목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주항공단 얘기하셔서 세트레가에 같이 검색했더니 언제 이렇게 양봉 키웠나 싶네요. 오늘 아침에 봤었던 거랑 또 다르게 양봉 키우고 있습니다. 관점화에서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저희 그 수급, 메이저 수급 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방향 돌릴지 여기서 대안 찾아볼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는 현대로템이 이제 돌파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서도 근거가 기인이 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 날아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날입니다. 일제히 맑음. 일제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는 아직 이제 조금 거치는 건가? 캐스천 마크 구간이긴 합니다. 이동훈 대표님, 다날이 결국에는 대장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들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간다기보다도 저는 보완적인 요인들까지 같이가 최근에 보면 참 이게 얽혀요. 양자 그죠. 컴퓨팅, 보안,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뭘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RCTK 같은 경우가 움직였던 게 저게 보안으로 움직였나 아니면은 양자 컴퓨팅으로 움직였나 좀 헷갈리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나에도 과연 이게 그냥 스테이블 코인과 이렇게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워낙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20%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완전히 좀 그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 다날의 강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상자산 결제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부분에 진척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트를 하면은 빠르게 좀 가서 붙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다나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일 날 기업 IR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과연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오늘 뭐 이틀 동안에 지금 거의 한 30%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관망이에요. 단기간에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약간 재료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제일 부각된 거는 보안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다날은 오늘의 관점만 놓고 보면 저는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이슈와 함께 좀 맞물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뉴스 개별적으로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뜨거든요. 거의 뭐 주간 이벤트예요. 윤 대표님, 그렇다면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스테이블 코인도 괜찮다라는 평가 주시는지, 그 관점에서 다날 오늘 신고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반도체 붐이 오기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포트에 있어야 된다 관점이었는데, 반도체 붐이 와버리고 나니까 이쪽에 이제 그 수급의 지속성이 좀 지속되지 않아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겪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뭐 다날, NHN, KCP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 종목들의 그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반도체를 하나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다날이 거래대금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뜨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 보안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 재료가 두 개라서 이렇게 좀 센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무슨 박람회가 다음 주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선반영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언제 재료 소멸로 빠질지는 모르는 정도라, 저도 오늘보다는 이제 다음 주를 조금 더 지켜보자 관점으로 저도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 그리고 이 11,000원 라인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0원이겠네요. 그 이상에서의 계속 움직임이 지켜주는 것인지도 저희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형 다날까지 저희는 정리를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